CT 촬영 현장으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관 전시유물부 장한울 최윤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글록권총의 탄생을 알린 대표작 글록 17과 글록 권총 중 유일하게 자동 사격이 가능한 기관 권총인 글록 18 권총입니다. 이게 영화에서도 나왔던 권총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윤관쌤? 예, 맞습니다. 먼저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방탄 유리를 뚫었던 그 권총, 그리고 조닉 2에서 소믈리에가 추천하던 권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그다지 멋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철 부대에서도 에어소프트건으로 글록 젠 4를 사용하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이렇게 단순한 외형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멋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영화를 통해 점차 글록은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 전까지는 특유의 형태 때문에 멋이 안 난다는 이유로 영화에서 잠깐만 비춰지거나 외면받은 권총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록 권총은 90년대 이후 개발된 대부분의 권총 설계에 큰 영향을 끼친 권총이기도 하고 한때 미래의 권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로 굉장히 총기계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권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등장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세대에 이르는 개량이 이루어질 정도로 여전히 높은 인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권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쟁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권총은 상당히 희소한 권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전쟁기념관에서 가지고 있는 글록 권총은 총 두 가지입니다. 바로 1세대의 글록 17 그리고 1세대의 글록 18 권총입니다. 글록 17의 1세대 제품은 1982년 오스트리아군의 제식 권총으로 채택된 P80 모델의 해외 수출 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권총은 1986년부터 미국의 경찰과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었는데 2년 후인 1988년부터 이제 개선된 2세대의 기종 등장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민간 시장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의 1세대의 기종은 굉장히 보기 드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희소하다고 했던 거군요. 근데 마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강목 두 개를 이어붙인 것처럼 기역자 형태로 정말 단순한 외형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씀 정확하게 잘하셨습니다. 진짜 저도 볼 때마다 이거 강목 두 개를 꺾어가지고 나무를 이제 못으로 이어붙인 거 아닌가 싶은 건데 네, 너무 외형적으로 단순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영화에서도 초반에 많이 외면을 받았죠. 멋이 안 난다는 이유로. 글록 권총은 재질적인 부분에서도 총기 개발사에서 큰 혁명을 일으킨 권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권총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손잡이나 아니면 기타 장식 같은 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조금 사용하고 마는 거였는데 글록의 경우는 아래가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 이제 처음 86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시판이 시작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나한테 장난감 권총을 주느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싸우냐라고 워낙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권총에 사용됐다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내구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록 권총의 내구성은 어떨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처음에 또 글록 권총이 출시되었을 경우에 이게 하부가 플라스틱인데 과연 총의 반동을 어떻게 견딜 것이고 안에서 화약이 폭발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록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도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 권총을 보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장난감 권총이다, 민간에서도 이걸 가지고 내 집을 어떻게 지키느냐 했는데 글록에 사용된 플라스틱 하부의 플라스틱 소재는 어지간한 스틸, 그러니까 강철에 비견될 정도로 단단한 수지이고 혹시 그러면 이게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조금은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거든요. 보통 글록 17이 빈 탄창을 포함했을 때 무게가 약 700g 정도입니다. 700g이요? 예, 정확하게 만약 콜트 같은 경우는 빈 탄창을 포함해도 무게가 1.1kg 정도 되고요. 베레타도 한 800g 정도 나오는데 이제 700g 정도라면 굉장히 가벼운 총이라고 가벼울 수 있다. 예, 가벼운 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글록 17, 글록 17의 권총 등장 이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권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 쌤 정말 권총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제가 하셨어요 이거?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글록 이전에도 하부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권총이 존재합니다. 예, 보기 힘든 권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아쉽게도 모형입니다. 제가 조정하고 있는. 글록이 1980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82년에 이제 양산품이 나오게 됐는데요. 훨씬 그 이전인 10년 전에 독일의 헤클러 운트 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VP70이라는 권총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이제 성형이 되어 있는데 이 권총은 아쉽게도 상업적으로 실패한 권총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권총이라고 하면 글록을 먼저 떠올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글록도 개발 전에 이 VP70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VP70은 사실 기관 권총으로 태어났던 권총입니다. 이렇게 개머리판을 꽂게 되면 이 부분이 홀스터 격용 개머리인데 이렇게 꽂게 되면은 단발 그리고 3.4로 이제 전환이 되는 권총입니다.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소재로는 플라스틱이 적격이니까 만들었는데 성능이 엉망이라 바로 단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글록 제작 시에 가스통 글록이 이 권총의 프레임을 보고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 건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한 권총은 VP70이 되지만 최초로 플라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양산에까지 성공을 한 다음에 데이트를 친 권총이 바로 글록 17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럼 다시 글록의 이야기로 가서 이 글록 권총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안적이나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글록이 처음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바로 보안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권총이 바로 85년에 워싱턴 DC 국제공항 그리고 그 뒤이어서 미국 이제 상원 국회의사당에도 이게 통과가 됐었어요. 아, 미 상원 의원의 국회의사당에도 이 총이 출입이 가능했다. 그럼 솔직히 뭐 보안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그것 때문에 정말 비행기 납치범들이 쓰기 딱 좋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이제킹 스페셜이라는 별명까지 불리게 되는 납치의 특화 그런 권총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록의 큰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충몸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위에는 전부 다 강철입니다.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도 강철이고 총열도 당연히 강철이고, 그리고 내부의 자잘한 부속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강철을 사용하게 되어서 글록의 무게 중에 한 70% 가까이를 이제 금속이 차지하는 무게가 큽니다. 과연 글록 권총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을까라고 의문이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협조를 받아서 글록 권총의 CT 촬영을 해보고 왔는데요. CT 촬영이라고 하면 엑스레이 튜브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유물에 투과시켜서 3차원으로 재구성한 후에 유물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처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T 촬영 결과 글록은 그 당시에 있는 논란과는 달리 CT 내에서 정말 제대로 권총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촬영 결과를 보시면 이제 글록 권총에서 외형 부분은 전부 다 CT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도 이제 윤곽선을 CT 촬영으로 봤을 때 전부 확연하게 권총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탄창 안에 있는 스프링도 제대로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제 글록 권총은 총열하고 슬라이드 부분이 전부 다 강철입니다. 당연히 강철은 CT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얗게 그렇죠. 나오는데 내부에 있는 이제 힘을 받는 모든 부속들도 하얗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글록 17 권총과 글록 18 권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글록 권총의 기본 분해와 작동 구조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글록 17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록은 형태만큼이나 가장 단순한 분해 구조를 가진 것도 특징인데요. 제일 특징인 거는 권총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외부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상으로 글록 17 권총의 분해가 끝났습니다.
아니 윤관쌤, 이렇게 빨리 분해가 끝나나요? 예, 워낙 형태만큼 단순한 권총이다 보니까요. 실제 분해할 때 구조도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자동 권총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록 권총의 기본 분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예사 최윤관 장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